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 예, 있습니다. 네. 그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그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 근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 보수시키려고 했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 사례.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 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별로. 예, 국조실에서, 예. 네. 국무일차장입니다. 네네. 국조실에서 전부처 걸 받아서 지금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미 다 받았어요? 네.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 해요.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좁은 골목에 이렇게 화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어 먹고 대파 심고 가는데 그거 보고도 그게 문제인 줄은 몰라요. 왜? 하도 오랫동안 그대로 계속됐으니까. 보고도 저건 원래 있던 거지. 근데 이거 원래 잘못된 거죠.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거의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원래 있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있던 거니까 정상으로 보이죠.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뭐 현장을 솔직히 실제로 가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정말 다 우리가 좀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다 털어보든지 뭐 어떤 뭔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간을 제가 아까 비서실장한테 6월 중순 정도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한 달 한 반 정도 지금까지 한 달은 됐을 텐데요. 그 사이에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산림청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건 넘어왔잖아요 지금. 왜 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합니까? 제가 처음에 내가 취임 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 지시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할 겁니다.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하고 계시겠죠, 다들. 언제 지적된 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정했다. 이런데 시정을 못하다.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것은 그 결과 보고를 국회에 하게 돼 있죠, 아마.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언론이나 민간에서 지적된 것 또는 민원의 형태로 제기된 거 이런 거를 체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행정개혁을 하겠다, 좀 있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요. 꼭 국민이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그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고맙죠. 그걸 뒤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잔뜩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게. 보물창고 같은 거라니까요. 그 민원이라고 민원, 특히 집단 민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내주면 제가 가끔씩 메시지로 밤늦게 보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고맙더라니까요, 지적해 주니까.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기회죠, 기회. 어쨌든 그런 새로운 좀 시각으로 각자가 맡은 부처청이 맡고 있는 일들을 또 장관이나 이게 위원장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거 알 수 없으면 다시 또 차관이든 실국장이든 또 과장이든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나누면서 생각도 바꿔서 일선 실무자들까지도 내가 맡고 있는 일 중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말단에서 실무자가 제일 중요해요. 실무자한테 말을 하게 해야지. 말을 들어야죠. 그런 기회들 좀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나라 살림이 바뀌죠. 우리가 무슨 기존의 다른 공직자들이 하는 거와 다른 완전히 무슨 초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관심을 통해서. 그래서 각자가 맡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손발이 좀 바쁘겠죠. 콩알 모으듯이 하자.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